자, 회전체. 자,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해요. 밑줄 그으세요. 회전체.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 회전축. 밑줄 그으세요. 회전시킬 때 축으로 사용한 직선. 모선. 회전시킬 때 옆면을 만드는 선분. 그래서 회전체는 모서리가 아니고 모선이 있습니다. 자, 회전체의 종류에는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게 있어요. 원기둥은 직사각형을 1회전시킨 거고 직각삼각형을 회전시키면 원뿔, 사다리꼴을 회전시키면 원뿔대, 반원을 회전시키면 구가 된다. 원뿔대는 원뿔을 다른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자. 다음 입체 도형 중 회전체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표. 자, 그러면 1번은 O야, X야? X죠. 어? 정신 차리고. 자, 2번은 O야, X야? O죠. 자, 3번은? 4번은? X, 아니에요가 아니고 X. OX. 5번은? 5번은? O. 6번은? X.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1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를 그리고 그 이름을 말하시오. 자, 이걸 이렇게 회전시킨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름은 원기둥. 알았지? 자, 빨리 그리고 쓰세요. 자, 8번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시키잖아. 그럼 뭐가 나오겠어? 그렇죠. 자, 원뿔을 그리고 쓰세요. 자, 9번은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을 회전을 시키면 뭐가 나오겠어?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좀 작게 그리고, 자, 이렇게 뭐처럼 생겼어? 화산처럼 생겼죠? 네, 화산처럼 딱 그리고 이름은 원, 뿔, 배.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아, 그랬어? 자, 84페이지 10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회전시키면 무슨 모양이 될까요? 자, 이걸 이렇게 회전을 시켜라 이거죠.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어? 뭔지 알겠어? 자, 그림 잘 그리세요, 그림. 자, 11번을 그리면 뭐가 될까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렇죠. 안구. 자, 12번. 이거를 돌리면은, 그렇죠. 바나나 우유. 잘 그려야 돼. 자, 13번을 회전을 시키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림 잘 그려. 자, 그림 잘 그렸죠?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면 도형을 1회전 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가 오르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자, 14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15번은 되죠? 자, 16번은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걸 회전시키면 여기 구멍이 위아래가 똑같아야지. 야, 여기는 지금 이게 반듯하게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반듯하게 내려가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 안 되지. 16번에 있는 그런 입체 도형이 나오려면, 어? 여기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를 돌려야지. 이걸 돌려야 여기가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니야. 어?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17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야, 17번 되잖아. 뭐가 안 돼? 그래. 자, 18번. 자, 1번은 위에서 몇 번째랑 연결해야 돼? 그렇죠. 2번은
몇 번째랑 연결해야 돼? 그렇지. 3번은? 그렇지. 자,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자, 85페이지. 자, 회전체의 성질. 자, 밑줄 그으세요. 자, 회전체를, 에? 회전체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 회전체를 어떻게 자를 수 있냐면, 회전 축에 수직인 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회전 축에 수직인 면. 두 번째는 회전 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에? 회전 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회전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자, 그러니까, 봐봐. 어?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어? 옆으로. 자, 옆으로 자르는 방법이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자르는 방법이 있다고. 옆으로 자르거나, 위아래로 자르거나. 비스듬하게 자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딱 두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해. 어? 옆으로 자르는 게 있고, 위아래로 자르는 게 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게, 어? 이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자르는 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자, 그러면, 자, 조용. 잘 생각을 해. 지금부터 이제 물어볼 거야. 잘 생각을 해. 생각을 해놔. 어? 자,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이야. 알았어? 현우, 옆으로. 시우, 미니, 미니 뭐냐고. 자, 조용. 다시. 자, 회전축에 수직인 평면이야. 자, 그러면 현우는 옆으로, 시우는 위아래로, 미니는 옆으로, 동원이는 옆으로, 승주는 옆으로. 자, 봐봐. 이게 회전축이야. 알았어? 회전축의 수직. 그럼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지. 알았어?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이 옆으로 자르는 거야. 이게 회전축이고, 여기에 수직으로. 저요. 알았어? 회전축의 수직이면 이게 회전축이고, 여기에 수직이면 이렇게 자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 그럼 이게 회전축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이러한 평면으로 자른다고.
어? 칼을 가지고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잘라내는 거라고. 자, 그래서 다시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이게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알았어요? 위아래로 자르는데 이 회전축을 포함해야 되니까 정확하게 이 가운데를 지나가도록 잘라내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이 앞으로 좀 당겨서 이렇게 자르고 이게 아니라고. 정확하게 가운데를 자르는 거야. 가운데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옆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 아니,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자르잖아. 그렇지. 단면은 항상 원이 나와요. 그런데 이 원은 크기가 서로 어때요? 다를 수 있어요. 크기는 다르지만 항상 원이 나온다. 알았지? 옆으로 자른 단면을 본다고. 단면. 이 면, 이거를 본다고.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자른 단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위아래로. 위아래로 자르는 걸 어떻게 자른다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고 한다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것을 위아래로 자른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 중심을 지나가야 돼요. 이 중심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자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르거나 그 모든 면의 모양이 서로 어떨까요? 같아요. 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서로 합동이고 좌우가 또 대칭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시 회전체를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게 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게 있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옆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원이 나오고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항상 합동이 돼요. 그리고 좌우가 대칭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거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 그 제일 오른쪽에 보면 단면은 항상 원, 거기다 밑줄 그으라고. 단면은 항상 원에다 밑줄 그으라고. 단면은 항상 원에다가 딴 데다가 밑줄 긋지 말고 단면은 항상 원, 거기다 밑줄 그으라고. 자,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애는 저기 오른쪽에 보면 단면은 모두 합동이고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 거기다 밑줄 그으라고. 오른쪽에다가 밑줄 그으라고. 다음 밑줄 그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다시 얘기한다. 조용하라고. 자 다시 얘기한다. 회전체를 자르는 방법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는 게 있고 그게 옆으로 자르는 거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는 게 위아래로 자르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1번. 다음 그림은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자, 첫 번째 그림은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지. 그러니까 그 단면에 뭐라고 써야 돼? 그 단면에 뭐라고 써야 돼? 거기 네모 빈칸에 뭐라고 쓰냐고? 원이라고 쓰라고. 집중 안 해? 자, 그 옆에 그렇지. 직사각형. 자, 원기둥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뭐고? 원이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직사각형. 똑바로 대답해라. 자, 2번은 이제 원뿔을 잘랐어요.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고, 두 번째는 회전축을 포함한 평면으로 잘랐어. 자, 그러면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뭐가 돼? 원. 원.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돼요. 원의 크기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지. 자, 그래서 원뿔을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원이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 자, 3번. 이제 원뿔대를 잘라요. 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원이라고. 자, 회전축을 그렇지.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사다리꼴. 그러면 그 밑에도 원. 그렇지. 사다리꼴. 자, 이제 구를 잘라요. 자, 구는 옆으로 자르든 위아래로 자르든 다 원이죠. 자, 그래서 모두 원이다. 자, 86페이지 5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그러면 이게 그렇지. 옆으로 자른 거야. 그러면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다. 어때요? 맞아요. 자,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은 선대칭 도형이지만 합동은 아니다. 그렇죠. 선대칭 도형이고 합동이에요. 자, 7번.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어떻게 자른 거야? 회전축을 포함. 그렇지. 위아래. 그 위아래로 자르면 정삼각형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자, 8번. 구는 어느 방향의 평면으로 잘라도 항상 원이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9번.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 어떻게 자른 거야? 옆으로 자른 거야. 옆으로 자른 단면을 그리시오. 그러면 옆으로 자른 단면은 항상 원이라고. 그래, 이렇게 원 그리면 돼. 자, 그런데 이제 12번부터는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어떻게 자른 거야? 위아래로. 그러면 위아래로 자른 단면을 그리시오. 그러면 12번은 물방울을 그려야죠.
자, 13번은 이렇게 그려야 돼. 자, 14번. 자, 14번은, 어? 자, 이거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뭔지 알겠지? 네. 어. 야, 이렇게 자르면 여기 이렇게 잘리고 여기 이렇게 잘리는 거지. 그냥 뭔지 알겠어? 자, 15번. 다음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그러면 어떻게 자르는 거야? 그렇지. 위아래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기둥을 위아래로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넓이를 구하쇼. 이랬죠? 네. 그럼 이거를 위아래로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오겠어? 직사각형. 그렇지. 직사각형이 나오겠죠?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네. 그럼 여기 세로는 몇 센치예요? 가로는 몇 센치예요? 다시 가로는 몇 센치? 10cm. 6cm가 돼야지. 집중해, 집중. 자, 그래서 넓이가 30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답이 나온다. 네. 자, 16번은 원뿔이죠. 네. 자, 이 원뿔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이니까 위아래로 자르면 무슨 모양이 나와요? 직사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 그렇지.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요.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의 높이는 몇 센치인가요? 10cm죠. 밑변은 몇 센치인가요? 그렇지. 8cm가 됩니다. 그러면 넓이는? 그렇죠. 40제곱센티미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해서 2로 나눠야 되니까. 알겠죠? 네. 잘 적고 있죠? 네. 잘 적고 있어요? 네. 자, 원기둥을 전개하면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고 이제 두 밑면 원 두 개가 이렇게 위아래로 붙게 돼요. 알겠지? 자, 원뿔을 원뿔을 전개하면 여기 옆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되고 여기에 밑면 원이 이렇게 붙어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자, 원뿔대를 전개하면 자, 옆면은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면 하나, 여기에 밑면 하나. 이제 여기 원 크기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가 붙게 된다. 알겠지? 어. 자, 그러면 거기 1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전체와 그 전개도를 짝 지으시오.
자, 그러면 거기 1번은 몇 번째랑 연결해야 돼? 세 번째랑 연결해야 되죠? 네. 자, 2번은 몇 번째랑 연결해? 첫 번째요. 첫 번째. 3번은 두 번째요. 네, 두 번째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잘 먹었어요. 자, 2번 보세요. 네. 야, 수업 시간에 먹지 마. 자, 가방에 넣어. 자, 2번.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지금 가서 버리고 와. 자, 원기둥의 전개도에서 이 길이는 이 원의 둘레하고 길이가 같아요. 알았지? 자, 그래서 A는 밑면의 둘레, 밑면의 둘레의 길이하고 같아. 그리고 B는 원기둥의 높이가 된다. 자, 이거는 이제 원뿔의 전개도인데, 지금 이 길이가 B예요, B. 알겠지? 네. 그런데 이 B, 이 선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모선이라고 해요. 이게 모선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자, A는 어, 밑면의 둘레의 길이하고 같아요. 자, 그리고 B는 원뿔의 모선의 길이하고 같아. 알겠지? 네. 마시지 말라고, 수업 시간에. 자, 4번.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A는 두 밑면 중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고, B는 두 밑면 중 큰 원의 둘레의 길이와 같아요. 네. 자, 빈칸 잘 채우도록 해라. 자, 여기는 몇 센치야? 3cm지? 여기는 몇 센치야? 7cm지? 자, 그런데 이 길이는 이 원 둘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원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뭐야? 그렇죠.
지름 파이 r. 그럼 여기 지름이 얼마야? 6이죠. 그래서 여기는 6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된다. 자, 그림만 잘 채우도록 하세요. 음, 자, 여기는 몇 센치야? 10cm. 여기는 몇 센치야? 그럼 이제 여기 빈칸을 채워야지. 파이로. 그렇죠. 지름 파이니까 10파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반지름은 그렇죠. 7cm지. 네. 자, 그러면 여기 높이는 몇 cm일까요? 그렇죠. 11cm. 자, 이제 여기는 둘레랑 같다 그랬지. 그렇죠. 지름 파이니까 14파이 센티미터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를 빼먹으면 안 돼요. 파이가 3.14야. 3.14. 그러니까 3보다도 더 큰 숫자라고. 그 3보다 더 큰 수를 곱해주라는 게 파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를 빼먹으면 곱하기 3을 잊어버린 거랑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곱하기 3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네. 어? 현우가 동원이한테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1천만 원만 딱 주는 거야. 3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왜? 왜 3자를 빼먹었어. 그러면 동원이는 현우야 고마워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렇지. 어? 보내라고 그래야지. 어? 그러니까 파이를 빼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네. 파이는 곱하기 3을 빼먹은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럼 이제 8번은 원뿔을 전개를 해봅시다. 자, 원뿔을 전개하면 옆면은 부채꼴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센치예요? 4cm죠? 여기는 몇 센치야? 그렇지. 이게 모선의 길입니다. 모선의 길이. 자, 그리고 여기 이걸 호라 그러잖아. 자, 호의 길이는
이 원 둘레와 같고 원 둘레는 지름파이라고. 지름파이. 알았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라고 써야 돼? 8파이라고 써야지. 8파이 센티미터. 지름파이니까. 자, 여기는 몇 센치예요? 8cm죠? 여기는 몇 센치예요? 16cm죠? 자,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이 원둘레랑 같으니까 지름파이. 그러면은 지름파이 16파이 센티미터.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되겠다. 자, 지금 여기 호의 길이가 18파이잖아요. 어? 그럼 이게 18파이라는 건 지름 파이가 18파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 지름이 자, 이게 지름 파이라고. 그러면 지름이 몇 센치야? 지름이 18cm라는 얘기지. 어? 그러니까 반지름은 9cm지. 네. 여기는 지름이니까 18cm라고 해야 돼. 자, 여기는 모선이에요. 모선. 그렇지. 여기는 15cm. 이렇게 되겠다. 자, 빈칸 잘 확인하고 채우세요. 자, 다음과 같은 원뿔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원뿔대의 전개도는 이 옆면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잘 보고 빈칸을 채워줘야 돼요. 자, 여기는 몇 센치예요? 여기 몇 센치? 반지름이잖아, 이게. 반죽은 6이야. 여기 반지름이잖아, 여기. 그거는 여기,
자, 여기는 몇 센치야? 아, 여기 3cm. 여기는 몇 센치야? 여기 5cm.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이쪽의 둘레랑 같은 거니까 여기는 지름파이야, 지름파이. 그럼 몇 파이가 돼야 돼? 그렇지, 6파이 센티미터. 자, 그리고 여기는 12파이 센티미터. 이 반지름이니까 집중해. 자, 여기 몇 센치야? 그렇지, 12cm. 자, 여기는 몇 센치야? 4cm. 자, 여기는 몇 센치? 20cm. 자, 여기는, 그렇지. 여기 지름파이니까 8파이야. 자, 여기는, 14파이. 그렇죠. 24파이 센티미터야. 여기 지름파이니까, 여기 지름이 24cm죠. 자, 그럼 이제 90페이지 보세요. 자, 89페이지는 숙제고, 자, 이제 90페이지. 자, 기둥의 건널비. 자, 이러한 각기둥이 있죠. 이건 몇 각기둥이냐면 사각기둥이죠. 사각기둥에는 밑면이 몇 개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면 자, 이거를 우리가 밑면이라고 해요. 밑면이 두 개가 있어. 자, 그래가지고 이 밑면의 넓이를 밑넓이라고 합니다. 밑넓이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그냥 이렇게 밑넓이가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옆면이 네 개가 있잖아. 어? 그 옆면의 넓이를 다 더한 것을 옆넓이라고 해요. 밑넓이 두 개, 그리고 옆넓이 한 개, 그걸 더한 것을 건넓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더해주는 것을 건넓이라고 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기둥은 밑넓이가 두 개가 있고 옆넓이가 있는데 이제 밑넓이 구하는 거는 이게 직사각형이면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옆넓이를 구할 때 옆넓이 그러면 옆면 네 개의 면의 넓이를 다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 면마다 각각 구해서 더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구하는 게 좋냐면 이 밑면에 이 둘레 있잖아요. 둘레. 어?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그게 옆넓이가 됩니다. 알았지? 이 둘레,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를 하면 옆넓이가 된다고. 이게 이제 옆넓이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야. 밑면 둘레 곱하기 높이. 그러니까 따로따로 구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둬라. 그리고 이게 복잡할수록 기둥이 복잡할수록 이 방법을 더 쓰게 됩니다. 알겠죠? 밑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뭐 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1번부터 문제를 풀어보자. 1번. 자, 1번은 이게 몇 각 기둥이야? 그렇죠. 삼각 기둥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밑넓이를 구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삼각 기둥은 밑면이 삼각형이잖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이 뭐야? 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지. 그러면 6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 옆넓이는 이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해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러면 이 밑면의 둘레는 3, 4, 5를 더한 거지. 3, 4, 5를 더해서 거기다 높이를 곱하면 이게 옆넓이가 된다고요. 어,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야? 얼마라고? 자, 72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자, 겉넓이는 자, 밑넓이가 9번 들어가. 밑넓이가 9번 들어가고 거기에 옆넓이를 더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84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면 됩니다. 자, 빈칸 채우세요. 자, 3번은 다음 그림과 같은 사각 기둥이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1번 밑넓이는 얼마인가요? 밑넓이는 이 면의 넓이라고 그렇지.
4, 6, 24지.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라고. 알았어요? 네. 그럼 이 둘레는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6이지. 여기다가 8을 곱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옆넓이가 160입니다.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는 두 개가 있다고. 그리고 옆넓이를 더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48이니까 208이 돼요. 자, 그래서 밑넓이 24제곱센티미터, 옆넓이 160제곱센티미터, 겉넓이 208제곱센티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다 적었어? 뭐, 그게 아니고,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넓이 두 개,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하는 건데, 옆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는 거라고. 다 적었어? 겉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원칙대로 구하는 거야.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그래서 밑넓이 두 배 하고, 옆넓이 더해주는 거야, 그냥. 근데 옆넓이를 구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자, 이제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밑넓이, 원기둥은 이 밑면이 무슨 모양이야? 원이죠.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해야지. 그렇죠.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반반 파이라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알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반지름이 3이잖아. 그러면 이 밑넓이가 얼마가 나오겠어? 그렇죠. 9파이가 나옵니다. 반반 파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에?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라고. 둘레의 높이. 알았죠? 네. 그런데 원 둘레를 구하는 공식이 뭐야? 지름파이. 지름파이. 넓이는 반반파이. 둘레는 지름파이. 알았어요? 네. 그러면 지름이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6파이. 이게 둘레. 여기다가 높이. 그러면 옆넓이가 나온다고. 그러면 겉넓이는 밑넓이 2배. 18파이. 그리고 옆넓이. 그래서 6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한다고. 그러니까 겉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겉넓이를 바로 못 구해요.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그걸 그렇지. 그걸 조립해서 마지막에 겉넓이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네. 뭐 처음부터 겉넓이 막 빡 구하는 그런 거 없다고. 차근차근 해야 돼. 밑넓이 구하고 옆넓이 구하고 그리고 겉넓이 구하고. 알았어요? 자, 다음과 같은 원기둥이 있다고 합시다. 네. 자, 그러면 밑넓이를 구해야지.
근데 여기서는 밑면이 원이잖아.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 반반 파이라고. 그래서 여기 반지름이 그렇지. 그러니까 밑넓이가 얼마가 나와? 그렇죠. 25파이가 나옵니다. 옆넓이는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라 그랬죠? 그런데 둘레는 어떻게 구해요? 지름 파이. 그래서 둘레가 얼마야? 그렇죠. 거기다가 높이. 그렇지. 그래서 옆넓이가 90파이 제곱센티미터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겉넓이. 그러면 밑넓이를 2배를 해야 되니까 50파이. 거기다 옆넓이. 그렇죠. 그래서 14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네. 자, 다음 전개도로 만들어지는 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를 조립하면 무슨 모양이 생겨요? 그렇죠. 이걸 조립하면 삼각기둥이 생긴다고. 그러면 이 삼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 아? 네. 그러면 한 번에 못 구해요. 차근차근 구해야 돼. 그럼 먼저 밑넓이를 구해야 해요. 그럼 밑넓이는 이 면의 넓이야. 이 면은 이게 삼각형이지. 그럼 넓이를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8이니까 24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옆넓이는 이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된다 그랬지? 그러면 둘레는 뭐뭐를 더하는 거야? 10 더하기 6 더하기 8 그렇죠. 곱하기 11. 그렇지. 자, 16, 8을 더해서 그럼 이게 둘레야. 그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옆넓이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24 곱하기 15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30이잖아요. 그렇지. 360 제곱센티미터야. 그래서 겉넓이는 그럼 밑넓이 2배 하고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해줘야지. 그럼 얼마야? 그렇죠. 그래서 40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한다. 자, 그래서 건널비를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근차근 구할 수밖에 없다.
자, 6번은 이걸 조립하면 뭐가 되냐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이에요. 밑면이 부채꼴로 되어 있는 그런 기둥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밑면이 부채꼴인 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런 얘기야. 알아서? 그러면 먼저 뭘 구해야 돼? 밑넓이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밑넓이가 부채꼴의 넓이잖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공식 중에 제일 어려운 공식을 써야 돼. 제일 어려운 공식이 뭐냐?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게 가장 기본이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공식이야. 원 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알았어요? 원 넓이는 어떻게 구해? 넓이. 그건 둘레, 한방파이. 반반 파이. 어? 자,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6이잖아. 그러면 원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그렇지. 36 파이. 파이. 거기에 360분의 중심각이 몇 도야? 90도. 요걸 계산을 하면 이게 밑넓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게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9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옆넓이는 둘레에다가 높이를 곱하라 그랬지. 네. 근데 둘레를 구하려면 이 밑면의 둘레가요. 여기는 몇 센치야? 6cm. 여기는 몇 센치야? 그렇지. 그럼 이거 더하면 얼마야? 12. 파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곡선을 더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일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부채꼴의 호의 길이잖아. 어?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있지. 와. 그럼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에요. 와. 그러면 원 둘레는 어떻게 구해? 칠파이. 지름파이. 그러면 여기는 지름이 얼마짜리야? 여기 지름이 얼마짜리냐고. 12. 그러니까 12파이에 360분의 90.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3파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3파이. 알겠죠? 이게 둘레야.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야 돼. 근데 여기 높이가 몇 센치야? 6cm야. 그래서 6을 곱해야 옆넓이가 나옵니다. 이게 옆넓이에요. 이 옆넓이를 계산을 하면 72 플러스 18파이예요. 그러면 건넓이는 밑넓이를 2배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6파이 플러스 72 제곱 센티미터. 쉽죠? 쉬운가요? 어렵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적으세요. 자, 그러면 16번을 한번 풀어보겠어요.
자, 다음 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그러면 먼저 뭘 구해야 돼? 밑넓이. 근데 그 밑넓이가 부채꼴의 넓이지. 그러면 원넓이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생각을 해야 되고 원넓이는 반반 파이.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야? 그러니까 원넓이가 얼마야? 가 아니라 9가 그래, 9파이. 거기에 360분의 120. 그렇지. 그럼 이게 3분의 1이니까 3파이. 야, 한 곱이 넘겼어요. 우리 이제 밑넓이는 알게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돼? 이제 뭘 구해야 돼? 밑넓이 구했으니까 옆넓이를 구해야지. 그 옆넓이는 이 둘레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어?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야? 6. 그냥 6이지. 그냥 6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곡선 부분, 이 호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 호. 네. 이건 호니까 원 둘레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을 써야 돼요. 근데 원둘레는 어떻게 구한다고? 흔들리는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름이 얼마야? 6. 그 6파이에 360분의 120. 그럼 이게 3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6에다가 2파이를 더해요. 야,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1. 그러면 이게 둘레잖아. 네. 그 둘레다가 이제 뭘 곱하면 돼? 높이를 곱하면 된다고, 높이. 그래서 7을 곱하면 이게 옆넓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42 플러스 14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건넓이. 그럼 건넓이는 밑넓이를 2배를 하고 6파이. 거기다가 옆넓이를 더해주는 거지. 그래서 답이 20파이 플러스 42 와. 예, 맞아. 제곱 센티미터.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여러분 숙제는 89에서 91까지고, 자, 지금부터 한 문제씩 풀도록 하세요.